자, 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빌바오 대 셀타비고. 자, 우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비아레알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리그 5위에 올라섰지만 좀 최근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종종 보이면서 좀 실점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아, 강등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직전 뭐 비아레알 전에서도 전반에 뭐 3대 0으로 리드를 하다가 후반에 좀 수비 집중력이 많이 좋지 못하면서 좀 3대 2까지 허용을 했죠.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뭐 지금 최근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 뒷공간을 좀 잘 뚫리고, 그리고 대인 수비도 좀 많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줄곧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8경기 연속 지금 승리가 없을 정도로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정에서는 지금 3연패로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좀 셀타비고가 원정에서 나름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최근에는 다시 이제 원정에서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경기력도 좀 좋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뭐 일단 양 팀 다 뭐 최근에 볼 점유를 하며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운영하기보다는 좀 바로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그런 경기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어느 정도 좀 템포가 좀 빠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셀타비고보다는 빌바오가 더 공격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전체적인 흐름이나 경기력 또한 원정 셀타비고보다는 그래도 빌바오가 더 낫기 때문에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빌바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빌바오 승. 그 대신에 요거는 이제 2.5 기준은 다득점 사이드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충분히 뭐 지금 최근 빌바오의 수비를 봤을 때 셀타비고도 좀 득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와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또 다득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빌바오 승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이제 빌바오와 셀타비고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 자, 메넨글라드바흐 대 이제 볼프스부르크. 자, 우선 이제 메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윙어 1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양팀 다 결정자 누수가 좀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양팀의 결정자 누수를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컵 경기 포함 지금 홈에서 2연승을 지금 기록 중으로 흐름이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지금 공격 흐름 또한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지금 3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지금 기록 중이면서 메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공격 전개가 지금 좋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정에서는 4연패 중으로 지금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많이 좋지 못해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좀 원정에서 성적도 안 좋고 수비에서도 굉장히 좀 고전하고 있는 그런 볼프스부르크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빠른 템포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두 팀 다 전반적으로 수비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공격 전개는 좋고, 그리고 득점 메이킹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좀 어느 정도 양 팀 다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메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최근 공격에 물이 올랐고, 그리고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수비가 좋지 못하지만 그만큼 지금 공격은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래도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지금 메넨글라드바흐가 뭐 최근 5경기 2승 3무로 이제 많이 우세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이번 시즌 메넨글라드바흐가 홈에서 이긴 경기가 딱 2경기예요. 네, 최근에 딱 이제 2경기를 이겼는데 그 2경기 전부 이제 상대가 하이덴하임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지금 메넨이 하이덴하임 빼고는 아직까지 홈에서 다른 팀들 상대로 좀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도 약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뭐 최근 원정에서 연패 중이라고 해도 지금 뭐 전혀 만만하게 볼 팀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메넨 쪽을 그냥 보기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봐서 요거는 좀 승패보다는 약간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메넨글라드바흐 요거는 핵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 요거는 3.5 기준은 다득점 라인 네 오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넨글라드바흐 햄무 월부, 아 그러면 어노바로는 한번 오바 접근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솔로 대 이제 살레르니타나. 자, 우선 이제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레르니타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현재 이제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5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전과 다르게 공격에서 좀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최근 공격 전개가 좀 비교적 좋지 못한 그런 사솔로라고 볼 수가 있고, 살레르니타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 지금 10경기 이상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리에 A 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이번 시즌 살레르니타나가 굉장히 지금 부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살레르니타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이제 4경기 연속 이제 무득점을 좀 기록할 정도로 원정 득점력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정에서도 공격 전개가 안 좋은 그런 살레르니타나라고 좀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이런 최근 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자 우선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양 팀 다 비교적 지금 볼 점유율이 높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 양 팀의 그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좀 다소 답답한 그런 경기 흐름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그래도 지금 현재 이렇게 두 팀만 놓고 봤을 때 원정에서 지금 득점 자체를 아예 못하고 있는 살레르니타나보다는 지금 그래도 홈에서 사솔로가 좀 더 공격에서의 그런 기대값이 높고,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력도 지금 뭐 살레르보다는 지금 사솔로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사솔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레르타나 상대로도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득점이 좀 살아날 그런 기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네, 승패를 본다면 이거는 사솔로 승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네, 그 대신에 한번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한번 햄무 도전. 네,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언더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물론 뭐 이제 사솔로가 좀 득점력이 살아날 수도 있긴 하지만 최근 양 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오바보다는 언더가 그래도 좀 더 배당 대비했을 때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네,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사솔로와 이제 살레르타나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노아 대 이제 베로나.
자, 우선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제노아부터 살펴보면은 일단 지금 시즌 극 초반만 해도 이제 제노아가 강팀들 상대로 좀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만들면서 굉장히 좀 도깨비 기질을 많이 보였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마다 좀 기복이 심한 대신 득점력이 좀 빈번히 폭발할 때가 이제 많았던 이전의 그런 제노아지만 최근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좀 침체된 모습을 줄곧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도 지금 득점 기회도 많이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노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최근 좀 공격이 많이 침체된 그런 제노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10경기 연속 승이 없을 만큼 지금 크게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만큼 오히려 지금 베로나가 더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네요. 네. 자, 물론 뭐 지금 베로나가 심각하게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 제노아가 최근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베로나보다 크게 우세해 보이는 부분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제노아 역시 지금 최근 빌드업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전개도 다소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베로나 상대로 이제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상성상 좀 많이 열세였던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를 지금 무조건적으로 제노아 사이드를 보기는 좀 다소 리스크가 커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베로나 역시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런 연패의 흐름을 끊을 그런 타이밍도 있고, 그리고 이 경기는 뭐 베로나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도 이제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제노아 승보다는 베노아 사이드를 도전해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헬라스 베로나 이거는 프랜스,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네. 그리고 네, 2.5 기준으로 이건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누리당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노아랑 이제 베로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왕 경기, 이제 몽펠리에 대 니스. 자, 우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3경기 이제 1승 2패로 흐름은 지금 좋지 않지만 최근 홈에서는 좀 연승 중으로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득점력 또한 지금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뭐 클레르몽이랑 뭐 툴루즈 상대로 연달아 지금 3-4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좀 폭발적인 그런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아무튼 홈에서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몽펠리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 1위로 아직까지 지금 리그에서 패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4연승 중으로 상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6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지금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도 빠르고, 이제 수비수들의 그런 발도 빠르고, 그리고 측면 수비가 좀 좋다 보니까 좀 쉽게 어느 정도 좀 측면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약간 좀 수비 밸런스가 좋은 그런 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봤을 때, 자, 우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좀 침투 플레이나 역습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좀 이런 약간 공격 패턴들을 통해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니스 같은 경우에는 또 천천히 좀 빌드업을 하며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좀 더 공격성을 띨 만한 팀은 좀 몽펠리에지 않나 싶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물론 뭐 지금 니스가 연승 중이고 이제 수비도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지난 시즌 몽펠리에 상대로 이제 전승을 했을 정도로 이제 상성상 좀 우위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하지만 지금 니스가 다 좋긴 한데 한 가지 지금 고려할 점은 득점력이 지금 많이 저조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몽펠리에가 이제 득점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니스의 그런 득점력을 봤을 때는 좀 따라가기 좀 다소 힘들 수 있고, 그쵸.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지금 니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좀 고전하는 경기로 좀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약간 니스의 그런 저조한 득점력을 봤을 때 현재 지금 니스가 굉장히 좀 분위기를 타고 있다고 하지만 홈 몽펠리에 상대로 좀 정배 사이드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는 이제 몽펠리에가 좋은 결과를 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요건 한번 좀 몽펠리에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몽펠리에 프랜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네, 무승부 도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무승부를 보는 거는 니스가 아직까지 지금 리그에서 패가 없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하면 무승부 도전도 괜찮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요건 이제 네, 몽펠리에 프랜승의 무승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르디비시 경기 시타르트 대 이제 헤라클레스. 자, 우선 이제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윙어 지금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공격 자원들의 그런 결정자 누수가 많은 그런 시타르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정도가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양팀의 결정자 누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즈볼레 상대로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리그 기준 지금 6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6경기 중에서 지금 5경기를 패배했을 정도로 지금 경기력도 좋지 못한 그런 시타르트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뭐 이제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좀 무득점 경기가 절반 이상일 정도로 쪽 공격력이 지금 완전히 죽은 상태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격에서는 좀 기대가 많이 안 되는 그런 시타르트라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헤라클레스 역시 이제 최근 헤이렌베인 이제 호벤 상대로 이제 연달아 대패를 당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좋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편차가 심한 그런 헤라클레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템포는 전반적으로 빠를 수 있다고 봐요. 자, 하지만 지금 양팀 다 뭐 빌드업이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또 공격 전개 또한 붕짜님 반갑습니다. 공격 중에 또한 좀 굉장히 좀 투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경기가 좀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일단 뭐 이제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좀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스도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그런 공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좀 공격에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스가 지금 원정 경기력이 워낙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타르트 상대로는 뭐 최근 3경기, 전승 중으로 좀 상성상 강했었고, 그리고 전력 또한 이제 시타르트에 비해서 크게 밀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지금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게 헤라클레스도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경기다 보니까, 현재 시타르트의 그런 1.5대 승 배당은 전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 한번 헤라클레스 사이드를 도전해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헤라클레스 프랜스. 네.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은 이거 언더사이드 한번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헤라클레스 프랜스의 2.5 기준 언더. 자,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6경기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분석이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